여러분 혹시 지금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게 버릇이 되면은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물론 코를 골거나 무호흡 중에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얼굴 모양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자매가 있었는데 치과 의사이자 정형외과 의사이고 우리 혀의 위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뮤잉이라는 걸 만들어내신 우리 존뮤 박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환자 중에 한 사례인데 애들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자매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뮤 박사가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입을 닫고 평소에 살아야 돼.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고 코로 숨을 쉬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큰 애는 계속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못 하겠어요 쌤 이렇게 된 거고 작은 애는 입을 닫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는 둘 다 어떠한 형태의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들이 자랐는데 그 자매들의 얼굴을 본 거죠. 그리고 존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 발달과 매력이 10대 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우리가 보이죠. 입을 벌리고 있었던 큰 아이는 얼굴이 좀 길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작은 애는 얼굴의 균형 같은 게 확실히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죠. 그리고 매력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말한 만큼 작은 애가 좀 더 이쁘게 보이긴 하죠.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는 아니었지만 입을 벌리고 안 벌리고 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입을 벌리고 계속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입으로 숨을 쉬면은 원래 거쳐야 할 필터를 못 거치게 됩니다. 코에 있는 털이나 점막 그리고 우리 부비강을 지나서 들어가야지 공기 정화가 되는데 그냥 입으로 바로 호흡을 하면은 오염된 공기에 폐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우리 폐포 기능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ADHD와 같은 집중력 장애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 전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 몸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코호흡은 안 쓰면 금방 기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호흡의 기술의 저자인 제임스 네스터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코로 숨을 덜 쉴수록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는 버릇을 계속 하다 보면 코가 완전히 닫히게 되고 우리는 코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안 좋다는 입 호흡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서 몸에 지속적인 데미지를 계속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주 1분 1호흡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호흡을 좋게 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찾아가고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까지 우리 다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은 모든 거의 베이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6주차인데 이번 주는 호흡의 생리학 중에서도 코호흡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말하긴 했었죠. 코는 호흡을 위한 기관이다. 그리고 입은 먹고 말하고 운동할 때 쓰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우리의 호흡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입으로도 호흡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격투기 선수들은 처음에는 코로 숨을 쉬다가 점점 라운드가 지나가면서 이제 몸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면서 입을 벌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의 볼륨을 더 많이 가져갈 때는 입을 벌려서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운동할 때,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호흡을 들이쉬는 연습을 할 때는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위모프 호흡법에서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거나 아니면 입으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도 하죠. 그런 거는 괜찮고 우리가 평소에는 코로 꼭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 호흡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털 그리고 점막 그리고 우리 부비강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우리 두개골과 우리 코 사이에 있는 이 텅 빈 공간, 공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되고 가습도 되고 공기 정화도 돼서 이제 호흡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호흡에 마찰력과 제어력을 추가해서 호흡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해왔죠. 우리 오션 브리딩 하면서 우리가 글로리스에서 소리를 내면서 조이는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는 호흡을 계속 해왔죠. 입을 닫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글로리스에서 호흡을 하는, 이거 우리 많이 해왔죠. 이런 것들이 다 마찰력과 제어력을 추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방관이 물을 팍 틀었을 때 물이 팍 이렇게 나오는데 끝을 쫙 조이면은 쫙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글로리스를 딱 누르면서 목젖 뒤에서 우리 마찰력과 제어력을 추가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더 많아집니다. 이런 걸 직접 하면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범위가 넓어지구나. 그냥 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코로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코와 부비강의 활성화로 몸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와 부비강으로 호흡이 들어오면은 부비강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몸이 부비강이 활성화됐을 때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랐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헉! 이렇게 숨을 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걸 계속하면은 몸이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몸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몸도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굉장히 안정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면의 질과 양에 굉장히 아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영향. 그러니까 너무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 때문에 고생하시면은 그냥 이거 합시다. 우리 이거 해서 호흡 바꿉시다. 저는 이렇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수면의 질도 문제인데 맨날 운동하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더라도 호흡이 안 좋으면 수면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8시간 잔다고 해도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던가 이런 안 좋은 버릇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이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호흡 운동을 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로 공기가 들어오고 부비강을 통하게 되면은 부비강에서 질소산화물이라는 걸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질소산화물은 코 주변의 부비강에서 생성된다.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자 기관제 확장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혈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고 기관지가 확장되는 이런 것들 통해서 혈류가 잘 돌고 또 산소를 가득 머문 혈류가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잘 퍼져나가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한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겠죠. 우리 코로 호흡을 쉬어서 폐로 들어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나가고 다시 또 폐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심장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혈관이 잘 활동하고 있으면 우리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죠. 그런 혈관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질소산화물이고 이거는 코로 호흡할 때만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나쁘고 산소는 좋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요가 할 때도 프레시한 산소를 들이쉬고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나쁘고 산소는 옳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거죠.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혈중 산소 농도는 95%에서 100%입니다.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차이가 있지만 100%가 된다고 해서 뭐 좋은 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소 조절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컨트롤입니다. 프레시한 산소를 내 몸에 다 채우고 이산화탄소를 다 내뱉는 과정이 아니란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산화탄소 레벨이 높아지면 산성이고 낮아지면 알칼리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또 북미에서 유행했던 게 알칼리성이 무조건 좋다 이래가지고 뭐 알칼리성 음식 먹고 항상 호흡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밸런스 유지입니다. 호흡을 잘하게 되면 몸의 밸런스를 찾을 수 있어요. 몸의 밸런스를 찾는다는 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분비계가 만약에 균형을 안 이루고 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으면 호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좀 더 우리 긴장 상태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밸런스를 찾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찾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이 외부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밸런스를 좀 찾게 될 겁니다. 우리 인류의 선생님들이 말했듯이 내 내면에 답이 있다고 이 내면의 안정감을 찾으면 우리 외부 세계에서도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냥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만약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나의 사상이 있다. 어떤 뭐 정치적이든 뭐든 그런 것조차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이건 생각이 바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건 제가 3주차 때인가 잘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다시 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호흡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될 거고 우리 인류에서 진리를 깨닫는 데 많이 도움을 주던 그 명상의 혜택도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차차 또 설명을 더 드릴 거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산화탄소가 우리 호흡 갈증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을 참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산소가 필요해서 호흡에 갈증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호흡 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모프호흡법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빠른 호흡을 합니다. 우리 방식으로 치면은 커피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호흡법이죠. 위모프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분에 뭐 30번 이상의 호흡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쉴 때는 우리 들이쉬는 호흡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내쉬는 호흡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5%나 됩니다. 그러니까 들이쉴 때는 1%, 나갈 때는 5%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모프 호흡을 하면서 중간에 홀드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모프 호흡 하신 분들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고? 막 이런 거 느껴보셨을 건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호흡 갈증을 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필요할 때 알려주는 게 이산화탄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감 같은 걸 느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우리 호흡이 빨라지죠. 우리가 격렬한 운동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서 산소가 더 필요하니까 호흡 갈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호흡을 더 큰 볼륨의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인 거죠. 자, 페포는 굉장히 중요한데, 페포란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쳐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 가지가 있고 또 거기 또 가지가 막 작은 가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를 뒤집어 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지가 이렇게 막 퍼져 있는 상태로 폐에 이렇게 있는 게 바로 페포입니다. 정말 작게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3억 개에서 6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몸이 크냐 작냐 이런 거 다 다르겠죠. 뭐 근데 그게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페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한숨을 딱 쉬어서 우리 페포가 정상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주기적으로 한숨을 쉬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페포의 확장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페포의 표면 장력, 이거는 우리 공기 주머니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그 액체들이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 페포가 작다 보니까 이게 크게 불어나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한숨을 쉬면서까지 그거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액체들도 페포의 확장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3억 개, 6억 개 된다는 페포는 다 펼쳐서 보면은 우리 테니스 코트 있잖아요. 그거의 3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에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과정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 기능이 굉장히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했기 때문이죠. 입으로 호흡을 하고 맨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페포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되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되찾아야 되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면서 어쨌든 이 호흡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호흡은 뭐냐면은 자전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오오 못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 균형이 익숙해지고 풍경을 보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오오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균형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는 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익숙해지는 거죠. 이 호흡도 그래요. 우리 호흡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호흡을 자동적으로 쉬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요한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약간만이라도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내 몸을 느낄 수 있고 호흡을 잘 해봤고 명상해보고 막 버릇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은 정말 이것도 우리 몸의 근력처럼 팔굽혀펴기 하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몸으로 오는 신경의 연결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무의식적으로 막 이끌려가는 이 상태에서 좀 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계,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영어로 Autonomic Nervous System인데, Autonomic이 뭐냐면 그냥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신경계에 어떻게 보면 횡포에 우리는 맨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막 스트레스 받은 채로 살고, 자율신경계가 반응하는데 우리는 막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호흡을 잘할 수 있게 되면 그걸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뭐 100% 컨트롤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 무의식은 막 100%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호흡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또 제가 드리는 가이드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되고, 또 구독자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가이드 있습니다. 그 Alternate Nostril Breathing이라고 제가 그 가이드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 우리 지금 현대인 중에 95%가 호흡을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호흡 기능 장애가 다 있다는 거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예 코로 숨을 하나도 안 쉬었었는데 정말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는 아예 안 쉬었었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정말 제가 바라보는 그냥 모든 이 세상의 관점이 다 달라졌어요. 진짜 이 건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뭐 하면서 이걸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 루카스 라콜드 같은 그런 어떤 프라나야마 훈련을 강조했던 그런 요가쌤들 뭐 그런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코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든 호흡이 좋아지면 무조건 더 좋은 길로 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 코스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제가 올려준 가이드 뭐 이걸로만 하셔도 일단 충분하니까, 그거 하다가 이거 좋은데 내 호흡이 좋아지면서 나도 많은 게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다시 진짜 나 1분에 1호흡 한번 해봐야겠어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진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해주셔도 되고. 자, 어쨌든 우리 호흡을 제가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해보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자, 가이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